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절망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흑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시장이 한마디로 폭락을 했습니다. 1987년 10월이죠.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99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무려 13% 가까이 떨어졌고요. S&P 500도 12%, 나스닥은 12.3%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러셀 2000 지금 이제 1000포인트도 위협받게 돼 있고요. 유가의 하락은 어찌 보면 뭐랄까 좀 당연하죠. 지금 모든 항공기가 거의 안 다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미국과 지금 유럽과의 비행기가 지금 10%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90%가 운항을 안 하고 있고 여차하면 지금 미국 내 지금 항공기 이착륙을 지금 금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올 정도입니다. 유가가 오늘 다시 9% 이상 떨어지면서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000포인트 급락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4월 19일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주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S&P 500은 2018년 정확히는 12월 24일입니다.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그날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나스닥 오늘 하루폭은 사상 최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받은 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전까지 너무나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안이하게 얘기했고 미국은 걱정 없다. 일상 활동을 하라 그랬는데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지난주 중반부터 약간 톤이 바뀐 거 아마 많은 분들 우리나라 뉴스 보신 분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 이미지를 받고 있고 그런 지금 멘트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물론 얘기했고 전문가들의 시각을 얘기했지만 심각하면 이제 7월에서 8월 그조차도 약간 자신 없는 목소리로 들렸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시장 더 많이 흘러내렸고요. 리세션의 가능성까지 오늘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는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요일 미국 시간을 보면 일요일 날 밤이죠. 일요일 날 저녁 5시에 어제도 저희가 긴급하게 말씀드렸다시피 100b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역사상 5번째로 이제 예상이 없던 긴급적인 어떤 금리 인하를 했지만 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합니다. 코로나 최악의 국면에 7, 8월 얘기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자신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생수를 찾으러 다니고 그거보다는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어디에 티슈가 있는지 그런 거가 오히려 더 관심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다 보니요. 우리를 보면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이제 소방청장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911이죠. 911 거기에 책임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티슈가 없다고 전화를 걸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패닉에 와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지금 금리가 내린다? 금리가 내려서 너희 모기지를 깎아준다? 이런 거가 별로 우리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의 문제보다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더 크다. 그게 바로 전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붙었던 밀 롬니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모든 성인입니다. 성인에 $1,000까지 지원해 주자는 얘기까지 나오겠고요. 그러다 보니 커들러 경제위원장도 미국 모든 가구에 특별 자금 지원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걱정의 목소리가 일단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에 나올 조치는 시장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거죠. 전문가들의 시각부터 좀 확인해드리면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KKM 파이낸셜 같은 내용에선 다른 금융 위기와를 달리 지금의 모든 것의 위기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모든 경제 활동을 중지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많은 분들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이랑 많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고 상당히 의무화되어 있는데 서양은 마스크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집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이탈리아나 이런 데 했던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프랑스에서 모든 사람들 집에 있으라는 얘기했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 6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전부 다 집에 있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홈이 지금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도 모든 음식점 폐쇄, 휴업, 그리고 술집, 바 이런 거 다 문 닫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일상 활동, 경제 활동을 중지시키는 유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금방 회복될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게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MRB 파트너스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이 전체 투자가들의 어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겠고요. 상황이 언젠가 개선되겠지만 개선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의 바로미터고 그것에 따른 실적의 바로미터인데 경제 자체에 대한 성장률을 좀 하향 전망하는 것은 이거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도 말씀드리면 1분기에는 기존에 0.7% 성장을 예상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달 전에 내렸던 수치인데요. 제로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기존의 제로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목하게 쓸 것은 여기에 장밋빛 희망일지 모르겠으나 골드만삭스는 4월 말 이후에 바닥을 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는 기존의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 4분기에는 2.25%에서 4%를 늘리면서 연말에 S&P 500의 목표 지수는 3,200을 유지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아쉽게도 리세션을 정확히 오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2%, 2분기 마이너스 3%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GDP가 전분기 대비 2번 연속 마이너스다면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리세션을 얘기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리세션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경제에 대한 금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세션이 오더라도 짧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리세션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주가 자체는 리세션은 이미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이 온다 안 온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가 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 자체의 소위 안정감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에미넌스 캐피탈에서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헤드라인과 뉴스가 모두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일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다만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랙락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바닥 확인은 멀었지만요. 그러나 일생일대의 저평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차이가 되겠죠. 다만 우리나라나 중국같이 미국도 코로나의 확진 건수가 둔화돼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미국은 아직 확진은커녕 검사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저희 가족이 지금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 동생이 살고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없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제 동생이 사진을 이제 하나 보내줬는데 2시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서 휴지며 굉장히 많은 생필품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오고 있다 이런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실적 전망은 하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바로 말씀하신 게 베이 에리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거기다 샌프란시스코다 예를 들어서 버클리 이런 데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클랜드 이런 쪽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섣부르게 지금 바닥이다 어떤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상당히 안정돼 있을 거라고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한국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완전히 빠져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2019년 4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생각보다 엄청 좋게 나왔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1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분기 이익이 1.0% 플러스 전망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속도로 하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어떤 불가피할 것으로 좀 우려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11개 섹터 중에서 7개 섹터는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주 섹터가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 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익 전망치는 하향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익 전망의 조정 비율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아래쪽으로 진하게 흐리게 내리는 것이 이익 전망이 상향하는 기업인데요. 불과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500개 중에 400개는 이익 전망을 내리고 있고 500개 중에 한 80여 개 정도만 이익 전망을 조금 올리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정도만이 이익 전망이 그나마 좀 적다는 거. 그런 쪽에 여러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